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게 3D 모델러 하고, 나는 이게 편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어차피 많이 하니까 모델러 하고 자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거는 이제 케빈 켈리라는 올해 아버지하고 동갑이신데 이제 65 되신 분인데 이제 와이어드의 창업자고 초대 편집장이기도 하셨고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이제 고문 역할도 하신 미래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우리한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3D 모델러와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해도 되는 이제 세상이 오면 어떨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대체로 이제 생산의 중심이 아니고 소비의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일을 안 해도 내 계좌로 일정량의 급여가 계속 들어오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나는 쓰기만 해도 되는 그런 꿈 같은 세상인데. 그 꿈 같은 세상이 결국에는 이게 결코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된 미래 사회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인공지능 자체가 도대체 뭐냐 보면은 그 영화 아이언맨을 보신 분이라면 이제 자비스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비스도 일종의 하나의 인공지능이고 이거를 인공지능에 대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사람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기계나 아니면은 컴퓨터로 구현된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능이나 제한적인 그 능력으로부터 한 3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제한적인 인공지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인공지능, 세 번째는 슈퍼 인공지능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지능, 제한적인 인공지능은 어떤 특정한 지능 분야에 그러니까 특화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쓰고 갖고 있는 계산기 같은 거. 근데 이 여기서의 어느 한 분야의 특출난 지능이라는 얘기는 반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서는 특정된 다른 일 외에 다른 분야 외에 다른 거를 못하는 인공지능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분이 계산기를 갖고 계산기가 운전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느 한 분야에만 특화된 인간으로 말하면 편집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분류를 하자면 한 가지 일에만 특화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인공지능은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하고 가장 많이 닮아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고. 대신에 여기서는 일종의 한계 같은 게 존재하는데 사람의 그것을 더 뛰어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인공지능이 대신 할 수는 있어. 근데 대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더 개선시키거나 더 나아지게 하지는 못하는 그런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는 슈퍼 인공지능으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아까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한계를 벗어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초월체라는 개선의 기능까지 같이 포함됐다. 그래서 사람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그 내부 시스템의 기존 원리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던 고통이 더 크고 즐거움이 낮기 때문에 보통 회피하는 쪽에 특화돼 있는 것과 반면에 이런 슈퍼 인공지능은 즐거움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추구하게끔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그 슈퍼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 일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달하기 어려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간의 인공지능은 물질 세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가 갖고 있는 한계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지능의 발현을 어떻게 보면 속도의 개념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 뇌가 보내는 펄스 신호는 약 1초에 100m 정도거든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사용하는 전자기 펄스 신호를 예를 들면 이거는 광속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인간보다 300만 배 이상 더
빠릅니다. 그래서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고. 그럼 이런 인공지능이 너무 먼 미래의 얘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지금 제한적인 인공지능들은 다 쓰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인공지능도 어차피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닌 것이 이 예를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아이큐브라는 로봇인데 유럽연합이 지금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봇이고 근데 이 로봇의 특징은 뭐냐면 두 가지를 들 수 있는 게 하나는 오픈소스로서 전 세계 연구자가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로봇 자체가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이 로봇이 학습하는 방법은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걸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공지능이라고 이 로봇을 얘기하는 것은 기계와 다른 점이 이 부분이죠. 학습을 한다는 거. 모방을 통해서. 대신에 물론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어떤 원하는 동작을 이 로봇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속도도 엄청 느리고. 근데 기술의 발전에 이런 속성을 생각을 한다면 좀 다르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왼쪽에 보는 게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최초의 컴퓨터라는 타이틀을 쥐고 있었던 마크 1이라는 컴퓨터인데 물론 나중에 지금 이제 독일의 Z3라는 컴퓨터가 있었다는 게 이제 자료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제 최초 타이틀을 넘겨주게 됐지만 이게 나온 게 1939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지금은 저 노트북 하나로도 이 컴퓨터의 몇만 배, 몇십만 배 더 많은 일을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아이큐브의 로봇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곧 빠르게 보는 일견에 쓱 보기만 해도 바로 다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된다는 얘기죠. 또 직접적인 예로는 자동차를 들 수 있는데 이미 반자율주행 시스템은 이미 상용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살 때 약 100만 원 정도 옵션으로 스마트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테슬라의 이제 이 오토파일럿 기능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서 완전 자율주행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율주행 기능도 구현을 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실험도 했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운전을 완전히 AI가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스마트 크루즈 같은 경우 그 반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보조로서 존재했던 그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이미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일이라는 게 단순 노동이나 아니면 저단위 노동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차원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흔히 머리를 쓰는 화이트 칼라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인공지능이 상당 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예로 이 화면을 보시는 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미국 증권가를 중심으로 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영화한 건데 이미 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능을 써서 머리를 써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 분야에서조차도 상당 부분 지금 보세 형태로 프로그램의 형태로 인공지능이 많은 자료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주제는 이제 3D 모델러와 인공지능이니까 이 3D 모델러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는데 3D 모델러라는 부분은 일단 저 같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을 좀 더 사전적인 의미로 좀 얘기를 한다면 그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상의 공간 안에 3차원 물체를 만드는 사람을 이제 3D 모델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3D 모델링의 기본적인 원리는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2차원 평면에서 돌출하고 회전의 기능을 이용해서 3차원 볼륨을 만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 지금 2차원 평면에서 돌출의 현상을 이용해서 지금 3차원을 구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3차원 모델은 우리가 적절한 이제 빛의 각도라든지 이런 그런 빛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그 설정과 그 다음에 재질 선정, 그 다음에 색조의 선택 이런 거를 통해서
가상의 공간이지만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지금 왼쪽에 보이는 이 할아버지는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고 다 3차원 그래픽으로 3차원 모델로 다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진을 찍은 것보다 더 사실적으로 지금 한 거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물방울 역시 지금 물이 퍼지는 모양 자체의 순간을 3D 모델링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3D 모델링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그 돌출과 회전이라는 두 개의 원리를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 인벤터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 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이거보다 더 많죠. 그래서 이런 툴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 특정 부분에 대한 다 원리들을 이해를 하고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작업들은 되게 고루한 작업들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을 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는 또 여러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이제 3D 모델링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벽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잠깐 나왔었던 그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널리 퍼지지 못했던 이유가 이런 3D 모델링 자체에 진입하는 이런 장벽들을 뛰어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3D 프린터가 널리 퍼지지 못한 원인 중에 하나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3D 이런 복잡한 작업을 하는 3D 모델러하고 지금 AI가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공존을 하고 있는지 보면 이거는 지금 3D 동영상을 캡처한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AI가 없이 사람이 온전히 그 3D 모델링만으로 구현을 한다면은 이 물 입자 하나하나를 다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형태, 방향, 속도 등을 계속 일일이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물질 재질적 특성까지 다 입력을 해줘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옮겨야 됩니다. 입자 하나하나. 그러니까 3D 모델링한테 거의 이거 하라고 그러면 재앙이죠. 아마 안 할 겁니다.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물리 엔진을 통해서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 엔진에 이용한 그 AI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재질 특성 같은 부분을 적정히 입력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방향을 해주면 나머지 것들은 물리 엔진에 의해서 연상해서 다 수행돼서 구축을 해주죠. 또 하나의 예로는 이 메이커 3D라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건 스탠포드에서 지금 개발했던 프로그램이고 이 프로그램의 역할은 2D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으로부터 3차원 모델을 생성을 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그 물리 엔진이 자동차에서의 반자율 주행이라고 한다면 이 메이커 3D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3D 모델로 대체할 수 있는 AI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3D 모델러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이미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확고한 분야에서 이제 AI가 대체를 하고 이 부분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대체까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보시면 지금 이거 로고조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사용자 선택에 기반해 갖고 그 선택들의 조합, 그 선택들의 그 정보를 기초로 해서 폰트, 스타일, 색, 이 세 가지 조합을 이용해서 가장 심플한 심플하고 세련된 이제 아이콘을 만들어줘요. 로고 자체를. 그러니까 디자인의 영역까지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 노동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할 때 우리가 3D 모델로서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들어오는 거는 이미 대세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는 게 먼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서로 협조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면 사람의 이 언어 소통 능력 자체는 이게 엄청 고차원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공지능이 뭐 한 30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하고 정신적 교감이나 소통을 통해서 정신적 교감을 나누고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음. 그런 창출된 이런 창의성을 발휘하는 쪽으로 우리가 발전을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인공지능이 일반화되고 현실화되어 있는 미래 사회에서 그거는 큰 가치로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의 일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런 소통 능력 자체가 나중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될 거기 때문에 현재에 살고 있는 3D 모델러들도 이제 그런 소통의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오는 혹자는 이제 제 4차 산업혁명이라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서 대비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모델러들 능력 자체가 조금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모델러들이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좀 떨어져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모델링 능력 자체가 AI가 대체해 주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상대가 원하는 걸 더 정확히 만들어 주고 아니면은 뭔가 좀 더 창의적으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조차도 원하는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이제 3D 모델러가 갖춰야 될 기본 소양이 돼버리는 거죠. 맞아. 결국 인공지능은 학습을 기반한 인공지능이 중요한 건데 보통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거는 일종의 거의 툴이잖아. 일정 계산 방식이 있는 이 로봇, 예를 들어 로봇이가 이런 자체적으로 새로운 걸 학습하면서 새로운 걸 창출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아직 학습한다는 게 어떻게 정의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처럼 고정되지 만약에 예전엔 물론 그러니까 알고리즘 자체가 고정이 돼 있었지만은 이제 그러니까 번역의 알고리즘이 고정돼 있던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현상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 자체도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그러니까 그 받아들인 것을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 그러니까 빅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가지 자료들, 이 디지털 자료 소스들을 통해서 거기서 일정한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 학습한다는 게 어떤 직관을 통한 어떤 창조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지. 그게 좀 그래도 큰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런 그 결정적인 차이 자체가 나중에는 인공지능하고 사람을 구별짓는 잣대가 될 거고 그게 이제 가치로서 사람의 가치로서 작용하는. 마지막 볼인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리적인 현상의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적인 그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 세계들이 사물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디지털화 되고 그대로 온라인상에 올라간다면 이거는 이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만 그런 잣대로서의 인간의 가치를 평가한다면 인간의 평가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터미네이터나 그런 영화들의 그런 생각들 자체도 그런 잣대로 평가했을 때 인간의 기준이 낮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인간을 뭐 지배한다 뭐 이런 생각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